자, 첫 번째 영상에 이어 두 번째 영상, 지원금에도 공식이 있다. 정부 지원금을 좀 연달아서 콤보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되게 거시적이고, 두 번째 영상은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이지만 그래도 거시적이에요. 그래서 더 세부적인 영상은 추후에 올리도록 하고요. 본론에 앞서 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고 제가 전문적인 이런 영상 제작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좀 보기에나 듣기에나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에 제가 양질의 정말 실무적인 이런 자료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상에도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정부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 세대에 전가되는 빚이다, 책임감을 갖자라는 차원에서 좀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하나 설명드리면, 물론 제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 거래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은 고의적으로 횡령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아니고 되게 경계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요. 서류 미비라고 봐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환수되는 금액과 벌금이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사벌금이 따로 나와요. 저희 거래처에서는 그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약간 제가 생각되기엔 서류 미비, 담당자가 좀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그런 건데, 근데 그로 인해서 환수되는 벌금과 환수액 플러스 벌금과 형사벌금 별도로 나오는데, 이 금액이 상당해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이제 횡령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 우리가 창업과제를 했는데 7천만 원이 확정 금액이 이제 고지가 됐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을 횡령했어요. 물론 횡령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돈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대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 양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게 범법행위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양심이 없고 거의 양아치 중에서도 생양아치들은 이런 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에 부가세를 요구한다든지, 그래서 부가세를 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두 가지. 업체에 부가세 요구하지 마. 그리고 업체에 자기부담금 요구하지 마. 하지 마. 그래서 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부가세 10% 내가 환급받는 금액이에요, 어차피. 물론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면 뭐 부가세가 환급이 안 나오겠지만, 뭐 초기에는 대부분 환급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부담금, 이거 어차피 내가 사업계획서 쓸 때 다 알고 쓴 거잖아요. 자기부담금 없이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 정부의 돈으로 100% 사업하시려는 분들, 이게 납득이 가나요? 단돈 10%라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고마운 일이죠. 그냥 고맙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개인 사업자 기간이 꽤 길었어요. 그리고 법인 창업한 지가 작년에 했고, 작년에 하면서 이 창업과제 4개를 써가지고 4개 중에 4개 중에 4개 다 됐던 것 같아요, 서류에서는. 그 다음에 발표를 3개까지 했던 것 같고, 그 중에 제일 먼저 붙은 거를 제가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그 추후에 연락이 오죠. 이제 합격하셨는데 할 의사 있냐 하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작년에 설명회라든지 발표하러 그렇게 막 많이 다녔었는데, 갈 때마다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 뭐 차도 좋은 차 타시고 그랬는데, 나이도 저보다 한참 어렸어요. 뭐 나이를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분이 없었지만, 물론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몇 번 인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과제 저 과제 다 하는 거냐, 난 하나만 하는데, 그 뭐 편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진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본론입니다. 자, 첫 번째, 대출, 창업과제, 지원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대출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시중은행, 이런 순으로 가시면 되는데,
보통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나만 받으셔도 충분할 거예요. 근데 대출에도 금액을 나눠서 받으셔야 돼요. 이거 설명 바로 드릴게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창업과제가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기술혁신형 이렇게 있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기술혁신형이 초기 창업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서 제가 MMO에서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 이건 이렇고 자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근데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용공제 같은 경우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대출입니다. 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청년 아니어도 대출을 받으실 수는 있으니까 청년에게는 좀 우대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창업 1년 차가 넘으신 분들도 받으실 수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 트랙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물론 창업 초기 그 예비 창업자 이런 분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창업 교육을 시켜줘요. 2박 3일 집체 교육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억을 다 주겠다 그러면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창업 초기에 그리고 청년 신분이거나 아니면 창업만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목돈의 여유가 크게 없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템이 정말 좋아서 이 진흥공단에서 1억을 전부 다 해주겠다 그래도 받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초기에는 금액이 나오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좀 나눠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에 6개월 이내 혹은 1년 이내 6개월 이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6개월 이내에 가서 4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기술보증기금에서.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심사했을 때 사용했던 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고 기술보증기금에 전화해서 벤처 인증을 받으실 때 전화로 문의하지 마세요. 직접 가세요. 제가 모든 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화로 문의하면 정말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 방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받았냐면 이것도 나중에 정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기술보증기금에 전화를 했는데 너무 전화 태도가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나빠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전화 받은 사람을 찾고 싶었는데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대면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아무튼 절차는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15일 이내에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정의 보증료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받는 거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받으면 0.5%인가 0.8% 이 정도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창업에 대한 대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은 웬만하면 안 받으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창업 초기에 돈 아껴서 쓰셔야 되니까 다 쓰지 마시고 아껴서 쓰시고 나중에 사업을 확장하실 때 시중은행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워낙 쉬우니까 향후 영상에서도 설명은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과제 두 번째 창업과제입니다. 창업과제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한 번에 하나씩만 2개, 3개 하면 내 본업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기창업자분 아니면 초기 창업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정말 바쁘잖아요. 물론 아이템에 따라서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기술 창업하신 분들은 그리고 대표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자기가 기술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바쁘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하셔야 본업,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이템도 거의 2-3가지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더 많진 않고 두 번째 아이템도 과제에 제출하고 싶은데 그 세분화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 번에 한 가지 하시고 정말 준비를 오래 하셨어. 그리고 인력도 남아 돌아. 그러면 아이템 하나 더 쓰세요. 대신에 그 아이템을 중복되지 않게 쓰세요. 혹은 아이템을 좀 달리하더라도 중복되지 않게 조기 종료되게
첫 번째 시작된 과제가 조기 종료되게. 거의 그 조기 종료라는 얘기는 돈 다 쓰면 조기 종료돼요. 그리고 금액이 뭐 10% 20% 남았다 이런 거는 중복돼도 좀 뭐 그냥 넘어가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 중복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 창업자들끼리 만나는 횟수가 많아요. 그럼 못된 것만 쳐 배우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것도 많이 배우겠지만, 그리고 집체 교육 같이 받는 걸 떠나서 일주일에 뭐 입소형이 있고, 입소가 아닌 분들은 아마 한 번인가 두 번을 4시간씩 면담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엄청 많이 뺏기고,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도 좋지만 서로 이 못된 것만 빨리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창업까지 돼서 좀 교육 받다 보면 친분이 쌓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 보통 한 70%는 조용하고 나머지 한 1, 20% 되게 나댈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럼 무리에 끼지 마시고 그냥 심심하니까 서로 의견 교환하실 수 있는, 정말 나한테 도움될 수 있는 아이템 가지신 분들과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저 세 번째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같은 경우는 뭐 순서가 크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제가 여기 페이지가 작다 보니까 요약해서 쓰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만 해놓은 거예요. 청년내일 채용공제가 지원금이냐 지원금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전 지원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직원도 이 중소기업에서 제일 문제가 솔직히 돈은 많이 줘서 좋은 인력 쓰고 싶은데 쓰질 못하잖아요. 돈은 많이 초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인력을 고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지원금으로 느껴져요. 내가 6개월 동안 가르쳤어. 근데 그만두겠대. 진짜 뼈 때리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적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의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이 컸기 때문에 청년내일 채용공제가 하나의 직원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2년 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금이나 다름없고, 그리고 추가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매달 75만 원씩인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도 받고 있는데 2년까지 나와요. 2년이라고 하면 75만 원씩 계산해 보세요. 엄청 크죠? 매달 75만 원씩 2년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는데, 고용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이 고용 잘못하시면 이 돈 못 받습니다. 이 추가 고용 장려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올리는 영상들의 추가 고용 장려금 편을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지원금이든 창업과제든 대출이든 핵심 꼭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담당자가 해석하는 걸 스스로 유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쪽 지역에선 받았는데 이쪽 지역에선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담당자한테 받았는데 다른 담당자한테는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하고 내가 이 지원 자격이라든지 처음에 공고문 자체를 철저하게 잘 읽어보셔야 돼요. 보통 추가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고용센터에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셔야 되고, 샘모회계 바우처 같은 거 이거 한 100만 원 지원되는 건데 이것도 K스타트업이나 기업마당에 나와요. 잘 떠 있고, 뭐 추가로 이렇게 이 인원수를 못 채워서 그런지 추가로 계속 그 모집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고, 청년내일 채용공제 같은 경우는 K스타트업이나 기업마당이나 이런 데도 공지되어 있고,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저도 어디에서 하는지 헷갈리네요. 그리고 시제품 제작은 여기저기서 다 줍니다. 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에 있는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원 이런 거는 설명할 필요가 앞으로는 없을 것 같고, 추후에 이 추가 고용과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이런 건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음 영상들은 좀 더 세분화된 영상 하나씩 올려볼게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먼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게, 제가 개인 사업자 기간은 꽤 길었거든요. 그 다음에 법인하면서 전년도부터 이 지원금을 받고 창업과제도 쓰기 시작한 건데, 이런 돈 지원받는 것보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창업하는 목적이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절대 빠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을 올리는 건데, 매출을 올리기에 앞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 규제. 이 규제편을 좀 세분화된 영상 사이에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최우선순위로. 제가 느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인데, 규제가 상당히 좀 세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 규제가 얼마나 센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이 규제를 돌파할 구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 제가 직접 겪었던 가장 큰 애로사항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규제를 꼭 확인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 영상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